메리 크리스마스 김효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정입니다. 네. 자, 제일이 크리스마스여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좀 모자를 쓰고 또 꾸며봤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저입니다. 라고 하면은 나중에 좀 아시겠죠? 예, 저희가 즐거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그리고 풍부한 정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네. 겨울옷을 보관하는 것도 힘들지만 세탁하는 거는 상상도 못 하잖아요. 오늘 산림구단 엄지척 시간에는요. 세탁소에 맡기지 않고 네. 집에서 세탁할 수 있는 겨울옷 세탁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그럼 먼저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한파특보까지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 시각 야외 현장 연결해보죠. 김혜영 캐스터. 네, 상암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얼마나 추워졌나요? 네, 지난주 겨울 날씨 치고는 워낙 온화했기 때문일까요? 오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질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예상보다 더 춥게 느껴집니다. 8시가 조금 지난 이 시각 서울은 영하 5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바람까지 불어서 체감 온도는 영하 8도 안팎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반짝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출근길 따뜻한 옷차림 꼭 챙겨 입으셔야 합니다. 어젯밤 11시쯤 일부 중부 내륙과 전북 내륙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7시를 기준으로 서울은 영하 5.4도, 충북 제천 영하 9.1도, 강원도 철원은 영하 11.3도 등 중부 내륙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하루 사이 기온 변화가 무척 큽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셔야 합니다. 그래도 찬바람이 먼지를 밀어내면서 깨끗한 공기는 마음껏 마실 수 있겠는데요. 오늘 모처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고요. 종일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동 지역으로 열흘 넘게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도 불어 불이 붙기 쉬운 만큼 작은 불씨도 세심하게 살피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할 텐데요. 서울 2도, 청주 3도, 전주 4도, 대구 5도 등 어제보다 2에서 3도 정도 낮겠고요. 대부분 지역이 5도 안팎에 머물며 무척 쌀쌀하겠습니다. 성탄절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부터 중부지방은 점차 흐려지기 시작해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또 온화한 서풍이 들어와 이맘때 날씨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낮 시간에 한파특보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도 잠시 모레 오후부터 다시 북서쪽 찬 공기가 내려와 무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릴 텐데요. 특히 목요일과 금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곤두박질 치겠고요. 낮에도 영하 5도 안팎에 머무는 등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주 한파 대비 정말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보일러 등 가스기기 정기 점검으로 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 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야외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예부 기자 김지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예 전문 큐레이터 유재필입니다. 네, 연예터치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자숙 후 활동 재개한 스타입니다. 네, 누구 얘기죠? 네, 가수 호란 씨의 이야기인데요. 네. 호란 씨는 현생그룹 클래식하이 출신으로 지난 2016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자숙 중이었는데요. 지난 20일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2년 만에 방송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네, 당시 호란 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한동안 좀 시끄러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가 2016년도였죠. 네, 맞습니다. 호란 씨가 지난 2016년 9월 오전 5시 50분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환경미화원이 타고 있던 청소 차량을 들이받아서 이제 사고로 적발이 됐는데요. 이 사고로 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이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네네. 사고 당시 호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요. 호란 씨는 이 사고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네. 소속사에서는 호란 씨가 전날 밤 술을 마신 뒤에 아침 일찍 라디오 방송을 위해 차를 몰고 가던 중 접촉 사고를 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인명사고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더 놀란 거 아니었어요? 예, 그 당시에 호란 씨의 반응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네, 호란 씨가 당일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를 했다고 하는데요. 성실하게 아침에 일을 하시다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을 밝혔습니다. 또 당시 사고에 대해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면서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구 2년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자숙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2년 동안 호란 씨는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합니다. 네, 호란 씨는 2년간 있었던 자숙 기간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많이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중 앞에 다시 서기로 결심한 지금은 매니저도 없고 뭐 앨범 기획자도 없고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혼자서라도 노래를 하려고 녹음을 하고 연습을 한다면서 지금 홀로 서기의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네. 호란 씨 입장에서는 이제 뭐 사죄도 드렸고, 네. 사실 2년간 자숙도 했고, 그래서 이제 다시 복귀하는 마음을 가졌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중들의 반응이 좀 싸늘하다는 거잖아요. 음주운전을 워낙 또 많이 연예인들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반감도 좀 있을 것 같고, 네. 하지만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싸늘한 이유? 네, 그 대중이 호란 씨의 네. 컴백에 대해 좀 싸늘하게 반응하는 이유는요. 네네. 호란 씨의 음주운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산 바 있는데요. 호란 씨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가 적용이 돼서 면허 취득도 2년간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네티즌들은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한 연예인이 공백을 보낸 뒤에 이렇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게 이제 계속 쌓여서 아마 대중들은 네. 이런 반감을 가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호란 씨는 이제 이런 면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복귀를 선언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전했죠? 네, 복귀 선언을 네. 한 팟캐스트에서 호란 씨는 2년 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많이 조심스럽다, 사과를 드리고 용서를 빌고 싶다면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음주운전 사건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슬픔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많이 반성했다면서 앞으로 사랑해달라는 용서를 구하기도 어렵다는 걸 알고 있다. 비난을 감수하고 이 마음을 평생 지고 갈 것이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네. 네, 근데 호란 씨가 원래 이 알렉스 씨와 함께 클래식화의 그룹이었잖아요. 근데 네. 그러고 보니까 한동안 활동을 안 했던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번 팟캐스트 방송에서 클래식하이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클래식하이는 아직 존재하고 해체를 한 적이 없다면서 각자 솔로로 활동을 했다가 다시 뭉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활동에 대해서는요, 알렉스와 자신은 제주를 넘는 고민일 뿐이라며 클래식하이의 리더 클래지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2년 만에 아주 조심스럽게 방송을 시작하는 호란 씨. 네. 이 대중들이 갖고 있는 이런 마음을 어떻게 진정성을 가지고 녹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활동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연애 터치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27년 만에 대상 받은 스타입니다. 네. 주인공은 바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개그우먼 이영자 씨인데요. 네. 지난 22일 진행된 K본부 연예대상에서 유재석 씨, 신동엽 씨, 김준호 씨, 이동국 씨라는 쟁쟁한 후보를 제치고 데뷔 27년 만에 처음으로 대상 트로피를 수상했습니다. 네. 유재필 씨가 제2의 전성기라고 했지만 사실 이영자 씨는 늘 우리 곁에 예, 계속 있었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언제가 제1전성기고 제2전성기인가 조금 헷갈릴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했던 그런 네. 연예인인데 27년 만에 정상에 오른다는 거는 저는 몰랐어요. 네.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렇죠. 더욱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영자 씨는요, 1991년 M본부 개그 콘테스트를 통해 데뷔했는데요. 30년 가까이 어떤 독보적인 여성 예능인으로 활동을 했지만 이상하게 상과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1993년 백상예술대상 여자 코미디 연기상을 시작으로 2010년 S본부 예능 10대 스타상, 2011년 K본부 연예대상 쇼 오락부문 여자 최우수상 등을 받긴 했지만요. 대상과는 인연이 닿지 않았습니다. 27년 만에 감격스럽게 대상 트로피를 품에 안게 된 것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예, 정말 예. 경사네요. 근데 네. 이영자 씨 이번 대상 수상이 더 화제가 되는 게 K본부에서 여성 연예인
연예인이 대상을 수상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연예대상은 남성 예능인들의 잔치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남성 예능인이 대상을 독식했었는데요. 네. 남성 위주의 예능 프로그램들이 아무래도 이제 많이 인기를 끌다 보니까 여성 예능인들이 연예대상을 수상한 경우는 손에 꼽힐 정도라고 합니다. 네네네. 2001년에 M본부에서 박경림 씨가 탔었고요. 그리고 2009년에 S본부에서 이효리 씨와 유재석 씨가 공동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영자 씨가 K본부에서는 처음으로 여성 연예대상 수상자의 영예를 가져갔습니다. 네, 이영자 씨 본인에게도 큰 영광이겠지만 이제 네. 이영자 씨가 이 상을 받음으로써 여성 예능인들에게도 예. 굉장히 좋은 그런 신호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상식 때 이영자 씨가 눈물을 많이 글썽이는 모습 보는 이들도 짠하게 하더라고요, 그죠? 네, 네. 맞아요. 이영자 씨는요,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눈물을 쏟으면서 많은 분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는데요. 아마도 오랜 시간 방송을 하면서 느꼈던 많은 감정들이 교차되는 듯한 뜨거운 눈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눈물을 흘리며 수상 소감을 이어가는 이영자 씨의 모습에 동료와 후배들 역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수상 소감도 화제였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영자 씨는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면서 그동안 고마운 사람들에게 수상 소감을 남겼습니다. 고마운 분들이 정말 많다. 제가 대표로 이 상을 받았지만 제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렸는데요. 또 8년간 진행 중인 고민 상담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출연자들에 대한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는데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마음속 이야기를 해준 고민의 주인공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집에 계신 어머니가 이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애틋한 감정을 또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자기를 챙겨준 동료들을 다 알뜰살뜰히 또 챙기는 모습이 보기가 좋았는데 특별히 네. 또 감사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죠? 네, 바로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신동엽 씨인데요. 네. 신동엽 씨가 정말 이영자 씨의 이름이 호명되자마자 달려가서 축하해주는 모습이 모두를 훈훈하게 만들었는데요. 사실 같은 대상 후보였잖아요. 네네. 이영자 씨가 수상 소감 때도요. 항상 따가운 시선으로 책짓질 해주고 제가 누나지만 가르쳐주는 고마운 신동엽 씨 덕분에 교만해지지 않고 좋은 예능인이 될 수 있었다면서 네. 신동엽 씨에게 덕담을 건넸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동료들 간의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더 훈훈해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 또 에피소드가 많았다면서요. 네, 수많은 예능인들의 축제인 만큼 수상 여부를 떠나서 유쾌하게 진행된 시상식이었는데요. 김숙 씨는 대상 후보 이영자 씨의 지지 연설에서 30년간 방송을 했는데 대상을 한 번도 못 탔다고 해서 놀랬다. 이번 대상 후보들을 보면서 해볼만 하다. 대진운이 좋아서 오늘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대진운 발언을 해서 웃음을 샀고요. 네. 베스트 엔터테이너 상을 수상한 팽현숙 씨는 오열하면서 수상 소감을 너무나도 길게 말하다가 이제 남편 최양락 씨에게 무대 뒤로 강제 퇴장을 당하면서 개그맨 부부다운 재밌는 수상 소감을 했습니다. 네. 또 유재석 씨는 함께 시상자로 나선 조윤희 씨에게 이동건 씨와의 신혼 에피소드를 묻던 중에 조윤희 씨가 이동건 씨와 손을 잡고 밥 먹는다는 발언에 나 역시 신혼 때 식사 시간이 없었다면서 과감한 발언으로 너스레를 떨면서 시상식장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었고요. 또 유재석 씨는 네. 대상을 받으면 여기 온 모두에게 치킨을 쏘겠다며 공약을 걸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자신이 대상이 아님을 직감한 재치 있는 발언이어서 그러네요. 시상식장 내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네. 뭐 경쟁의 어떤 장소가 아닌 이제 훈훈한 파티장 같은 느낌의 예. 그런 시상식이어서 아마 보는 이들도 즐겁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이영자 씨가 이제 제2의 전성기를 누린다라는 표현을 아까 쓰셨지만 이렇게 된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먹방 신드롬 때문에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영자 씨가 정말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저는 정말 이영자 씨가요, 먹방 안에서도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이영자 씨는 방송에서 음식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과 기발하고 생생한 표현으로 인기를 끄셨죠. 음식 묘사의 달인이라고 할 정도로 가언이 아닌데요. 맛있어 한마디도 이상하게 이영자 씨가 하면 막 군침이 나오죠. 맛있게 먹잖아요. 맞습니다. 이영자 씨가 방송에서 먹은 맛집들을 모은 이영자 맛집 지도가 온라인에서 유행한 적도 있고요. 맞아요. 또 영향을 미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휴게소인데요. 맞아요. 휴게소를 네. 방문할 때마다 그 휴게소의 대표 음식들을 소개하면서 판매량이 급증했는데요.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판매율이 200% 이상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서 감사 인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2018년은 그야말로 이영자의 먹방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영자 씨가 막 표현하는 걸 들어보면 마치 이 세뇌를 당한다고 해야 되나? 당장 이 음식을 사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네. 이영자 씨가 이번에 그 광희 씨가 제대를 하면서 용돈을 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건 무슨 얘기죠? 맞습니다. 이영자 씨가 출연하는 방송에 광희 씨가 출연을 했는데요. 광희 씨는 군대에서 10kg이나 빠졌다고 합니다. 많이 빠졌네요. 네, 이영자 씨는 제대 후 몰라보게 헬쑥해진 광희 씨의 모습에 네. 왜 이렇게 말랐냐며 안쓰러워하면서 급기야 지갑을 찾아 돈을 꺼낸 뒤에 네. 가서 설렁탕을 사 먹으라며 용돈을 쥐어주며 마른 광희 씨의 몸을 유독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저도 이영자 씨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보면 항상 진짜 먹을 걸 많이 챙겨요. 아, 밥은 좋은 먹었느냐. 분이네요. 아, 밥을 먹 인사가 밥은 먹었느냐 이런 걸로 시작하고 스태프들도 많이 챙기는 모습 참 훈훈하던데 그런 그 정감 어린 모습 앞으로도 잊지 않고 계속 베풀어 주시면 또 대중의 사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죠. 연예토치 세 번째 소식은요. 네, 마지막 주제는 브랜드 평판 1위 차지한 배우입니다. 바로 연기파 배우 이병헌 씨의 이야기인데요. 네. 이병헌 씨가 12월 영화배우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아. 저 월말마다 연예면 장식을 하는 게 바로 이제 브랜드 평판 1위, 네. 브랜드 평판 순위를 얘기하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조사하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네. 사실 인기를 가늠하는 순위일 수도 있는데요. 한국기업평판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2018년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사랑하는 영화배우 50명의 브랜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평판 순위를 매겼는데요. 네. 그 결과 1위가 바로 이병헌 씨였습니다. 그리고 2위가요, 마블리 마동석 씨였고요. 3위가 하정우 씨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예, 이병헌 씨 정말 올해 활발한 활동을 많이 보여줬는데 네.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또 그동안 영화에만 주로 출연을 하다가 최근에는 맞아요. 드라마에서도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이병헌 씨는 1991년 K본부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했는데요. 네. 연기력 하면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네. 언제나 소름 돋는 연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로 영화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이병헌 씨가 네. 올해 드디어 9년 만에 드라마로 복귀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이병헌 씨는 드라마에서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나 어쩔 수 없이 조선을 떠나서 미국인이 된 주인공을 연기하면서 시대적 아픔을 생생히 보여줬는데요. 네. 여기서 또 한 번 엄청난 연기력으로 드라마가 성공을 했고 역시 이병헌이다. 이병헌이어야만 했다. 네. 이런 찬사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안방의 이병헌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이병헌 씨는 뭐 헐리우드 스타기도 하잖아요. 네, 워낙 연기력은 인정받고 있는 분이시고. 네. 또 특별히 이번 드라마에 출연했던 배우들과도 계속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동료들과 부쩍 가까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21일에는 유연석 씨에게 받은 깜짝 선물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진에서 이병헌 씨는요, 유연석 씨가 영화 촬영 현장에 보내준 커피차 앞에서 미소를 짓고 있는데요. 유연석 씨는 함께 출연했던 드라마의 대사를 인용해서 맛이 깊어야 할 텐데 맛있게 드시지요, 부장나으리라면서 센스 넘치는 문구를 적기도 했습니다. 또 이병헌 씨는 미워야 하는데 마음에 들어 큰일이네 라면서 유연석 씨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는데요. 네네. 또 유연석 씨뿐 아니라 함께 출연했던 미스터 선샤인에 함께 출연했던 배우죠. 변호환 씨와 조유준 씨도 이병헌 씨에게 커피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야, 이병헌 씨가 굉장히 과묵한 이미지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SNS 활동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병헌 씨에게는 흑역사가 몇 개 있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2007년 일본 팬미팅 당시 춤을 추던 영상입니다. 네. 이병헌 씨는 최근 SNS에 샵 네. 무아지경, 샵 아레나 투어, 샵 현란한 몸놀림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영상을 직접 올렸는데 영상에 나오네요. 슈트 차림에 수염을 기른 이병헌 씨가 네. 새하얀 건치를 드러내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숨기고 현란하네요. 싶어 할 줄 알았던 영상을 올린 모습에 네. 팬들은 해킹당한 거 아니야? 이걸 직접 올릴 줄이야.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팬들도 이런 반응을 보인 거는 좀 어색하다는 거죠. 그렇죠. 워낙 그동안 이미지가 있으셨죠. 아니, 아무래도 좀 진지하고 네. 이게 좀 멋스러운 이미지였는데
저렇게 이제 웃고 있는 모습 자체도 이제 하얀 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저게 어색해서 웃고 있는 거거든요. 예, 본인도. 예. 아무튼 이 영상 말고 화제를 일으킨 영상이 또 있다면서요? 네, 네. 못지않게 재미있는 영상인데요. 이병헌 씨가 행사 뒤에서 긴장을 풀기 위해서 정체불명의 춤을 추는 영상입니다. 영상에서 이병헌 씨는요, 정말 아이돌 뺨치는, 보시다시피 아이돌 뺨치시죠? 남다른 발로님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영상에요, 아내 이민정 씨도 웃음을 참지 못하고 크크크크크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로보캅 아니에요? 로보캅? 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신비주의를 깨고 네. 이렇게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이는데 요즘은 또 이민정 씨께서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다 보니까 외조가 또 남다르다면서요. 네, 이민정 씨가 2년 만에 드라마에 복귀해 많은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데 네. 이병헌 씨가 외조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아내 이민정 씨의 드라마 촬영 현장에 밥차를 보내기도 하고 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장에 직접 방문해 사랑이 담긴 응원을 보냈다는 후문인데요. 이병헌 씨는 2년 전에도 이미 이민정 씨의 촬영장에 밥차를 선물하고요. 네. 현장에 방문해 외조에 나선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배우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챙기는 모습. 네. 그 방법은 주로 밥차나 커피차. 차네요, 차. 예. 공식이네요. 그러네요. 예, 규모 자체가 다르네. 한두 잔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차를 보내가지고 다 케어하는 모습 대단합니다. 이 예. 두 사람에게는 이제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두 사람 다 바쁘게 활동하면 이 아들이 좀 서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근데요, 아들도 일하는 네. 엄마를요, 서운해하지 않고 매우 자랑스러워하고요, 응원을 보내는 아주 기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남편 이병헌 씨뿐만 아니라요, 이민정 씨 아들도 엄마에게 밥차와 메시지를 보내면서 엄마의 복귀를 응원하는 중인데요. 이민정 씨가 SNS에 공개한 현수막을 보면요, 네. 감독 및 스태프 여러분, 추운데 다들 힘내시고 저희 엄마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아주 깜찍한 문구를 예. 보냈죠. 이민정 씨의 연기 복귀에 대한 가족들의 남다른 응원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네, 아유, 예. 부럽다. 기특하네요. 예, 언제 우리 새끼들은 커가지고 이런. 또 금방 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 네, 부럽네요. 두 분 정말 활발히 활동하는 모습 네. 보기 좋고요.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Happy lady makes me crazy. Happy lady makes me crazy. Oh lady, oh give me coffee mug. Can you hear me? She conscious. I see ya. 주부들 위한 알짜배기 정보를 항상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진보단 엄지척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유용한 정보가 전달이 될까요? 기대하면서 곽지연 살림 전문가 그리고 신재현 방송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저 영구형이 나와가지고 특강을 했는데 이번에는 형수가 이렇게 또 직접 어느새. 나오셔가지고 네. 안팎으로 돈을 버시니 참 부럽습니다. 아, 네. 아니, 조영구 씨가 오늘 방송 나간다고 하니까 너무 네. 좋아해요. 그리고 예. 곽지연 씨를 너무 좋아해요. 이상형인가 봐. 그러니까 이런 여성분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살림 엄청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제가 지금 11년 차 주부인데 네. 정말 까면 깔수록 너무 무궁무진한 게 정말 이 살림의 세계더라고요. 지금. 맞아요. 네, 맞아요. 예. 너무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 저 곽지연 전문가와 함께 겨울 옷 보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많은 분들이 야 신기하다. 네. 어떻게 그렇게 보관을 하지?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저희 아내도 많이 예. 배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겨울 옷을 어떻게 세탁하느냐입니다. 사실 겨울 옷은 세탁할 생각조차 못 하거든요. 엄두가 안 예. 나요. 네, 왜냐면 소재가 굉장히 비싸고 맞아요. 일단 뭐 드라이 클리닝도 좋은데 갔다 오면 약간 새 것 같지가 않아요. 뭔가 이렇게 변형되는 것 같고 또 드라이 클리닝이 맡긴데 또 돈도 비싸고 맞아요. 이러니까 이게 만약에 집에서 할 수 있다면 정말 돈 버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거죠. 네. 그렇죠. 예. 맞아요. 네. 특히 근데 외투나 장갑 같은 경우는 거의 세탁을 하나 했던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라서 한번 꺼내면은
거의 뭐 겨울에는 쓰잖아요. 그러니까 세균 번식이 또 걱정이 돼요. 맞아요. 그런 생각 못 했네요. 네, 예. 맞아요. 그 겨울옷은 소재도 정말 많고요. 네, 네. 그리고 여름옷보다도 소재도 많지만 그리고 또 세탁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세탁을 네. 안 하고 입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입김으로 인한 수분도 많고요. 네. 그리고 뭐 피부 각질 또 요즘 미세먼지 심하니까 미세먼지도 잔뜩 쌓였고 정말 세탁이 필요한 게 또 겨울옷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겨울에는 땀을 네. 안 흘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빨리 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네. 겨울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잘 안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근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주 더러워 죽겠네요. 내가 그 더러운 걸 계속 끼고 있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요. 모르고는 껴도 알고는 못 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예.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네.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오늘의 주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살림보다 엄지척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집에서 해결하는 겨울옷 세탁법 준비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오늘의 주제. 예.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요. 자, 오늘 세탁법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했는데 제일 궁금했던 게 네. 바로 이제 패딩 아니에요? 겨울옷의 대표 주자는 역시 패딩이니까. 네. 패딩 같은 경우는 그냥 솔직히 그냥 세탁소에 맡기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세탁소에 맡기기 전까지 입는 기간이 꽤 길어요. 맞아요. 교복이라고도 근데- 하죠. 근데 입을 동안에 많이 참아야 되는 게 목대예요. 아, 조금만 몇 번만 입어도 사실 반질반질하거든요. 네, 목대뿐만이 아니고 네. 사실 롱패딩 같은 경우 거의 바닥이 질질 막 끌리잖아요. 맞아요. 끝부분. 그래서 정말 밑단이 시커매요. 네. 근데 사실 그걸 어떻게 빨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 그리고 부분만 빨면 네. 사실 세탁소 안 가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여성분들은 거기다가 또 이 목에 닿는 부분에 네. 메이크업 제품이 맞아요. 많이 묻어요. 네. 실수로 립스틱이라도 묻기라도 하면 지워지지도 않고. 물티슈로 막 이렇게 닦는데요. 특히 다시 저처럼 원래대로 돌아와. 예. 목이 짧은 사람들이 문제다. 엄청 많이 묻으시겠네요. 힘들어. 이거 뺄 수가 없잖아, 목을. 겨울이라고 그러니까요. 해서. 네. 그거를 보는 주부님들도 정말 네. 괴롭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패딩을 이걸 어떻게 빨아야 되나, 세탁소에 맡겨야 되나, 뭐 집에서 손빨래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들이 좀 많으실 텐데요. 네.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오늘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하얀색 패딩 준비하셨네요. 네. 일단은 뭐 손대, 손목대나 뭐 네. 목대나 이 패딩 끝부분에 얼룩들, 부분 얼룩들을 깨끗하게 이제 닦는 비법부터 준비했거든요. 네, 한번 네. 공개해 드릴게요. 네. 네. 그 자, 비법, 비법. 과연 뭘까요? 이거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하얀색이네요? 뭐냐면요. 하얀색 다른데 다릅니다. 구연산입니다. 아, 하얀색 네, 얼음 세트로 말입니다. 베이킹소다와 과탄산소다와 이렇게 구연산 많이들 구비하고 계실 텐데요. 네네네. 네. 패딩 얼룩 제거하는 데는 구연산이 정말 좋아요. 아, 저는 구연산을 보통 이제 화장실 청소할 때 많이 쓰거든요. 네네. 저는 근데 구연산을 정말 마시는 이것저것- 건 줄 알았는데. 정말 쓸 때가 정말 네, 많은 네. 저런 세제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부터 부분 얼룩, 패딩의 부분 얼룩 깨끗하게 제거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보신 바와 같이 구연산 필요합니다. 구연산 네.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게 뭐냐면 저 색깔 있는 거 저건 뭐예요? 네, 주방에서 사용하는 주방세제예요. 네? 주방세제. 난 주방 색깔이 되게 써가지고. 많아요. 예. 네. 일단 구연산과 주방세제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닦는 방법. 먼저 구연산을 1대1 비율, 구연산 한 스푼, 그리고 주방세제도 한 스푼. 주방세제는 여러 가지 뭐 기름 얼룩이라든가 네네. 얼룩들을 많이 없애주는데요. 이제 주방세제가 중성세제거든요. 네. 아, 근데 이렇게 뭐 패딩이라든가 겨울 의류들, 겨울에 뭐 두터운 소재들은 이렇게 중성세제로 닦아주는 게 소재도 망가지지 않고 그리고 깨끗하게 얼룩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아, 근데 이게 기름 얼룩 제거는 이제 주방 세제가 하고 네. 구연산은 그러면은 좀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제 구연산 물때 청소하실 때 맞아요, 사용하신다고 맞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이렇게 얼룩 제거하는데 옷들의 얼룩 제거하는데도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구연산으로 닦아주시면 네. 옷감이 상하지 않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청소하실 때 뭐 물때나 얼룩 그리고 예. 또 곰팡이 약한 곰팡이 같은 경우 없애주는데도 구연산이 좋아요. 오. 이렇게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쉽네요. 네네. 예. 여기 보시면 패딩 있어요. 패딩 얼룩 보이세요? 아우. 아니 이게 정말 한순간에 이렇게 된다니까요. 맞아요. 요즘 이런 쏟거나. 네. 동양 패딩 많이 나오는데 네. 참 이게 거기다가 하얀색이 부담스러워요. 저 애들 같은 경우 밖에 나가서 놀잖아요. 패딩 안 입힐 수 없잖아요. 더러지죠. 맞아요. 그러면 뭐 흙바닥에서 뒹굴고 어쩌고 이러면은 금방 더러워집니다. 맞아요. 진짜. 네. 그걸 매일 패딩을 세탁할 수도 없어요. 사실 애들 패딩.
매일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사실 이런 밝은색 패딩을 산다는 건 굉장히 모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 어두운 거는- 색만 사거든요. 애들 건 특히 어두운 색을 많이 사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아까 구연산과 그리고 주방 세제를 1대1로 네. 섞은 거를 그냥 수세미나 수세미. 무슨 스펀지나 네. 이런 데에다가 발라주시고요. 살짝 그냥 그 부분만? 눌러주시면 돼요. 네, 얼룩 오염된 부분만. 부분만 부분적으로. 네네, 부분적으로 얼룩 네. 부분만 닦아주시면 예. 됩니다. 이게 번지지 혹시- 않아요? 번지지 않아요. 혹시 없어지는 거 보이세요? 정말. 싹 지우개처럼 없어지는데요? 네. 그거 하고 나면 이제 물에다가 좀 씻어야겠죠. 네네. 근데 이거 채로 부분 얼룩이다 보니까 네. 물에다가 씻으면 그냥 전체 세탁하는 거와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에다가 씻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미지근한 물을 살짝 묻힌 마른 수건 하나 준비해서요. 네. 미지근한 물을 살짝만 묻혀주세요. 예. 그런 다음에 물기는 좀 짜주시고요. 요걸로 살짝만 닦아주세요.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 뭐 구연산이라고 치지만 네. 세제 잔여물이 남지는 않을까요? 세제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요 여러 번 닦아주시면 되겠어요. 아무래도 이게 그 부분 얼룩이다 보니까 네. 여러 번 이렇게 마른 수건에다가 미지근한 물 묻혀서 여러 번만 닦아주셔도 세제 잔여물 남지 않고 네. 깨끗하게 닦으실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이 패딩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하게 지금 것만 보여주세요. 예. 아까 얼룩 부분이고요. 그쵸. 여기는 여기. 지금 지운 제가 부분이죠. 닦은 부분이에요. 네. 두 개를 지금 비교하기 위해서 다지질 하얗죠? 않으셨는데. 네네, 다지질 괜찮네요. 네. 이 부분이 제가 보통 이제 얼룩이 저렇게 심하게 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조금 예. 묻는데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데 엄청 쉽네요. 이렇게 네네네. 1대1로 해서 네, 문질러 주기만 하면 되네요. 네, 여기 좀 얼룩이 많은데요. 이 얼룩도 금방 없앨 수 있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옷 같은 경우에 부분적으로 얼룩이 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보통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부분만 이렇게 물에 가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살살. 짜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물로만. 씻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부분만 막 주름이 자글자글 가가지고. 맞아요. 네. 패딩은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사실. 두툼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방법이 괜찮겠네요. 네, 이렇게 네.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야. 자, 이렇게 해서 패딩 부분 얼룩은 구연산과 네. 중성세대를 1대1로 섞어서 네. 그걸 그냥 수세미에다가 묻혀가지고 살살살 지웠다. 네. 이렇게 이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정말 간단하네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지우는 게 아니라 네. 패딩을 전체적으로 세탁할 때입니다. 맞아요. 그때가 문제죠. 네. 맞아요. 정말 집에서 한 번은 세탁을 해야 다 돼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쵸. 그죠? 그러니까 드라이 클리닝 맡기는데 사실 네. 비용도 좀 비싸거든요. 근데 사실 한 사람이 한 두세 벌씩 갖고 있잖아요, 패딩을. 네, 그렇죠. 이걸 다 돌리려면 너무 비싸니까 네. 집에서 세탁만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아마 고민들 많이 드실 거예요. 세탁소에 맡겨야 하나, 집에서 세탁을 해야 하나, 주부님들의 큰 고민인데 네. 이제 꼬질꼬질한 많이 보시는 패딩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아이도 이런 거 많이 입어요. 네. 예, 들고 있기만 해도 부피가 커서 부담스럽잖아요. 네네네. 아니, 그리고 세탁을 진짜, 어떻게 할까요? 진짜 실제로 입던 옷 같은데. 아니 놀이터 한번 갔다 오면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돼요, 맞아요. 정말로요. 엄청 지저분하네, 옷이.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색 계열 많이 맞아요. 사주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좀 밝은 색 계열인데 그래도 굉장히 때가 많이 타 있습니다. 네. 이것도 깨끗하게 집에서 세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 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자, 뭐가 이것도 뭘까요? 하나일까요? 과연? 이게 뭐예요? 비닐인데요. 김장 비닐이요? 이제 김장철에 많이 사용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김장 예. 비닐 하나만 있으시면 아, 김장한 다음에 이 넣어가지고 보관하는 비닐? 네. 네. 투명 비닐. 김장하실 때 네. 배추 절이려고 아, 김장 처음에. 비닐을 많이 사용하세요. 오. 나중에 보관용으로도 되지만 네. 이렇게 처음에, 맞아. 네, 그렇죠. 숨 죽여가지고, 네, 네. 예, 이거 여기 안에 넣어놓는. 사실 이렇게 필수품. 둘러주기만 해도 아. 금방 배추가 더 절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얼마 전에 사실 그 저희 했기 때문에 하셨어요? 남아 있거든요. 아. 근데 이거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그쵸, 거예요. 아깝죠. 예, 그래서 맞아요. 이걸 어디다 쓰나 했는데 여기다가 쓰면 되겠네요. 예. 한번 잘 세척하셔서 네. 이제 햇빛에다가 잘 말려준 다음에 그 김장 비닐로 패딩을 세탁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또 패딩 전체적으로 세탁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네, 김장 비닐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요. 이번에는 아까 주방 세제 그대로 있고요. 네. 하나 더 보라색이 추가돼요. 뭐예요? 이게 뭐냐면 울 샴푸예요. 아, 우셨 네, 네. 집에서 이제 중성 세제용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네네네네. 울 샴푸. 정전기 안 일어나게 또 활용하는. 네네. 네. 뭐 여러 가지 울 소재 옷들 아. 세탁하실 때 아마 울 샴푸 쓰실 거예요. 그리고 네. 아까 그 주방 세제. 주방 세제. 그리고 이번에는 식초. 아, 세 식초. 가지? 이거를 세 가지를 섞어줍니다. 오, 색깔이 예쁘다, 세 가지가. 근데 식초가 쓰이네요. 오. 그러네요. 네. 야. 우선 2대 비율은요. 네. 울 샴푸가 2면 예. 주방 세제는 1 정도의 어. 비율. 네.
그리고 야, 우리가 그 통 안에만 들어있어가지고 색깔을 제대로 못 봤는데 참 예쁘네요. 세제들이 예쁘네요. 색깔이. 향도 좋고. 네. 식초도 2. 그러니까 울 샴푸 2, 식초 2, 주방세제 1이라고 보시면 예. 지금 좀 자막에 나오죠? 울 샴푸, 주방세제, 식초가 2대 1대 2. 네.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김장 비닐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궁금하게 식초가 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식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아까 우리 그 떼지 올 때 구연산 들어갔잖아요. 네. 그것도 산성물이죠. 네, 구연산과 식초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식초가 한 1 정도의 효과가 있다면 구연산 한 3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그럼 여기다가 보시면 식초 되겠어요. 대신에 구연산 넣어도 되는 거예요? 네, 효과가 더 아. 좋습니다. 근데 구연산은 또 잘 풀어줘야 되니까요. 식초를 집에서 가장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맞아요. 게 식초잖아요. 그러니까 식초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예. 식초 이제 약상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때나 얼룩 같은 거 쉽게 지워질 수 있고요. 예. 살균해주는 효과도 있고 맞아요. 또 의류에다가 사용을 하면 색깔 보존하는 데도 좋고. 변색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섬유를 좀 부드럽게 해주는 섬유유연제 역할까지도 해주거든요. 예. 들어가는 거. 그걸 몰랐네. 그러고 보니까 음식할 때도 네. 음식의 그 고유의 식재료 색깔을 보존하기 위해서 식초를 좀 그렇네요. 넣거나 예. 담가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맞아. 예. 일단 김장 비닐에다가 네. 지저분한 패딩을 넣어주시고요. 네. 여기다가 일단 물을 좀 넣어주세요. 물은 얼마나 넣을까요? 물은 패딩 부피를 보시고요. 패딩 부피 한 3분의 1 정도만 조금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조금만 넣으면 돼요. 네네. 내가 보니까 이 김장 비닐이 세탁기의 그 통돌이 역할을 하는 거군요. 김장 비닐을 사용하면 그러네요. 좋은 이유가요. 네. 일단 세탁기보다 물 사용량은 한 10분의 1? 이 정도로 물 사용량이 좀 적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잖아요. 이 정도만 하면 네네. 될까요? 그 때가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네, 눈에 때가 보이잖아.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네. 또 이렇게 해서 주물주물 해주면 온도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따뜻한 온도 때문에 또 그만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 물은 미지근한 물을 넣어요? 네, 미지근한데요, 물이 지금? 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때는 가장 잘 없어질 수 있거든요. 40도 정도.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한 40도 정도의 물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저 그냥 그래서 놓고. 네. 하고 여기를 묶어주셔도 되고요. 안 묶어주셔도 되고요. 저렇게 해가지고 막 짓밟고 막 돌리고 막 이러는 건가? 네, 마치 그것처럼 네. 배추처럼 그러니까. 약간 절이듯이 네, 절이듯이 한 번씩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돼요. 이렇게. 몇 번만 네. 해주셔도 온도도 잘 유지가 되고요. 물을 너무 적게 넣었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빨래를 하는 패딩이 거구나. 굉장히 숨이 죽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딱 이걸 이제 세탁기에다 돌리면 사실 세탁기는 무지막지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많이 상하더라고요. 안에 있는 뭐 부스나 네, 충전재 같은 충전재 같은 게 막 것들이.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맞아요. 있는데 요거는 손으로 하니까 네. 손빨래 하듯이. 한쪽으로 이렇게 밀리거나 그러진 않겠네, 딱 보니까. 몇 번 이렇게 거품 많이 펴주면서 난다. 해주셔도 네, 되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야, 그리고 확실히 비닐이 있으니까 굳이 뭐 힘들게 세탁실에서 쪼그려 앉아서 하지 않더라도 뭐 그쵸. 거실에서 편하게. TV 보면서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구정물 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네. 조금 한 10분 정도 뒀다가 문질러 주셔도 되고요. 예. 네, 이렇게 좀 지저분한 걸 내가 그 정도로 손으로 나오네. 직접 이렇게 닦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 헹굴까 좀 고민이시잖아요. 네, 이 헹구는 상태로 게 그냥 세탁기에 헹굼 탈수만 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한 다음에 네. 헹굼 탈수 기능만 넣어서 세탁기에서 할 수 있도록. 일단 손빨래만 집에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헹굼 탈수는 세탁기에 넣으셔서 예. 그 기능만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헹굼 탈수만 하게 되면 그게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짧게 충전재가 잘 보존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를 그 세제하고 섞어서 이 돌리는 과정 자체를 생략해 준다고 생각하면 네, 되겠네요. 그러네요. 네네. 물도 아낄 수 있고 더 예. 깨끗하게 빨 수 있고요. 믿을 수가 있죠. 남자들이 하면 좋겠어요. 근데 힘이 좀 힘이 가니까. 있으니. 예. 우리 아내가 받겠는데. 이렇게 남성분들이. 이제 헹굼 탈수 해주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잘 말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죽어 있는 패딩. 그렇죠. 여기 이제 어쩔 수 없이 한번 세탁하고 나면 맞아요. 숨이 어느 정도 패딩이 좀 죽어요. 숨이 죽잖아요.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네. 빨 수는 있겠는데 이게 네. 원래대로 돌아올까? 네. 네. 복원이 될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세탁소에다 맞아요.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렇죠. 복원이 안 되면 때문에. 끝장이니까. 그렇습니다. 집에서 충분히 원래 새 제품처럼 보관하실 수 있거든요. 그 네. 방법은 신기하다. 역시 예. 김장 비닐이 또 필요해요. 네. 김장 비닐 안에다가 지금 이제 세탁한 네. 지금 납작해진 패딩을 넣은 거예요. 네, 숨이 네. 많이 죽은 납작해진 패딩을
넣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김장 비닐 안에다 넣은 다음에 이제 바람을 넣어줄 거예요. 이거는 더운 바람, 헤어드라이어거든요. 네. 헤어드라이어로 바람을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네. 한 번씩 두드려주세요. 네, 네. 김장 비닐 안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 전체 온도를 뜨겁게 해준다는 거죠? 네, 네, 맞아요. 한 번씩 넣어주신 다음에 네. 또 한 번씩 해주시고 너무 뜨거운 열기만 계속 가하면 안 되니까요. 네. 이렇게 한번 더운 바람으로 한 번씩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근데 요거는 김장 비닐 사용하셔도 되고요. 예. 그 세탁소 비닐 있죠. 예. 그 세탁소 비닐 위에 한번 묶고 아래에서 아. 이렇게 옷 걸어놓고서 드라이어 한 번씩 해주셔도 충분히 네, 그래도 살아날 수 되겠네요. 있습니다. 자, 이제 막 꺼내볼까요? 네네. 숨이 훨씬 살아나 있죠. 오, 정말 뽀송뽀송한데요. 네. 와. 이게 아마 그 전체적으로 온도를 올려줌으로써 네네. 그 온도를 이제 온도차를 안 줘. 그러니까 밖에서 하면은 왜 뜨거운 바람을 해도 네. 찬바람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전체로 데워지진 않잖아요. 아. 예. 그걸 이제 그래서. 효과적으로 더운 바람을 넣어줘서 이걸 예. 부풀리게 하는 그런 현상인가 봐요. 네, 그래요. 그 요즘 건조기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네. 사실 건조기 있으신 분들은 그 패딩 세탁하기는 좋아요. 다시 숨이 금방 살아나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건조기의 역할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 비닐 안에 열을 조금 가둬둬서 그 열로 한 번씩 그 숨을 살아나게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그 뽀송뽀송한 아주 두툼한 그런 패딩을 입으실 수가 있어요. 진짜 네. 새거 같다. 예. 예. 따뜻해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패딩에 관해서는 다 알려드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세탁하는 부분 방법, 세탁, 전체 세탁. 예, 거기다 다. 보관하는 방법까지 예. 다 알려드렸고요. 자, 이걸로만 끝나면 안 되죠. 그렇죠. 겨울 용품이 패딩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아, 가죽 장갑. 그렇죠. 예. 겨울에 또 필수적으로 껴야 되는 게 가죽 그렇죠. 장갑이죠. 아, 이게 오늘처럼 가죽 추운 날. 네. 아마 아침에. 오늘 크리스마스 선물로 많이 주고받으실 맞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가죽 장갑 사실 겨울철 매일 끼고 다니는데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보통 까만색을 많이 끼니까 네. 지저분한지 몰라요. 그렇죠. 네. 근데 알고 보면 이게 엄청나게 지저분하다는 거 아니에요? 향이 냄새가 쾌쾌하게 좀 나고요. 맞아요. 특히 안쪽 부분. 네. 저도 한 거의 화석처럼 집에 한 10년 정도 아. 안 세탁한 그런 게 있어요. 영구형 이런 거 잘 안 빨죠? 그쵸. 몰라요. 까마니까. 예. 예. 근데 아무래도 손으로 막 만져야 되니까 예. 세균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특히 아이들.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장갑 이렇게 껴주잖아요. 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세균 같은 거 우리가 엄청 신경 써서 없애주려고 손도 막 씻는 마당에 그 정작. 손을 보호하는 장갑을 안 신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네네. 예. 네. 그래서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또 아까 계속 사용했던 울 샴푸 하나만 준비해 주시면 예. 가죽 장갑도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예. 네, 가죽 장갑 바로 한번 세탁을 해볼게요. 네, 네. 울 샴푸를 미지근한 물에 한 스푼 정도만 조금만 풀어주세요. 미지근한 물에. 네네. 조금만 풀어주시고요. 많이는 풀지 마시고요. 가죽 장갑을 내가 지금 밖에 나가는 것처럼 마치 내 손인 양 이렇게 한번 껴요. 낍니다. 그리고 네. 굉장히 근데 일단은 조금만 첫 더 번째 넣을게요. 의구심이 네. 가죽 장갑을 그냥 물에다 빨아도 되느냐예요. 그렇죠. 가죽이 물에 그리고 닿으면 가죽 제품은 물에다가 잘 안 빤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상할까봐. 안 그래서 해도. 그냥 물에다가 세탁해주지 마시고요. 네. 일단은 바로 들어가는 건 물에 한번 헹구지 마시고요. 네. 올 샴푸를 풀어준 물에만 살짝 헹궈주시는데 아, 살짝. 절대 오래 헹구시면 안 되고요. 아, 그렇죠. 손 씻듯이 잠깐만, 살짝만 이렇게 아, 잠깐. 안쪽에는 물이 안 들어가게. 네네. 그냥 이렇게만. 아. 겉에만. 네네. 겉에만. 네. 외피 부분만 이렇게 닦아줍니다. 살짝만 닦아주세요. 예. 네. 그 다음에 또 물 닿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여기 준비한 게 식초물이에요. 어머, 식초를 막. 식초물에만 한 번만 헹궈주세요. 울 그냥 샴푸 물에. 물에다가 한번, 네. 식초물에다가 한번. 식초물에만 한번 네. 닦아주세요. 네. 그런 다음에 식초가 마른 효자네요, 수건이에요. 진짜. 네. 네. 마른 수건에 잘. 이제 잘 놔두고요. 네. 얘네를 잘 놔두고 금방 말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돌돌돌 말아요. 네네. 예. 해서 그렇죠. 이게 꾹꾹. 물에 오래 닿아 있을수록 가죽은 손상이 가겠죠. 네네. 딱딱해지고 변형도 네네. 되고 가죽 맞아, 금방 맞아. 망가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정 필요하다면 이렇게 해주시고 평상시에는 그냥 밖에 끼고 외출하셨다가 들어가셨을 때 그냥 마른 수건으로 한 번씩만 닦아주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만 세탁해 그럼 얼마나 주시면 되고요. 자주 빨아야 돼요? 너무 자주 빨지 말아주세요. 가죽이니까. 요거는 네, 어쨌든 물에는 어느 정도 살짝 닿는 네. 거기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 정도만 닦아주셔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 세탁을 정도는 하고 해야죠. 네네. 그 전에는 그냥 마른 손으로 닦아라. 네.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잘 말려주시면 되는데요. 말릴 때도
햇빛에다가 막 말리시면 안 되고요. 열 가하셔도 그럼 안 변형이 되고요. 되겠죠? 네. 네. 그냥 통풍 잘 되는 바람 잘 통하는 그늘에서 네. 뭐 이제 많이 말랐다 할 때까지 2, 3일 정도 계속 말려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근데 식초 이렇게 냄새 나진 않죠? 네, 식초 냄새는 금방 없어져요. 냄새 나도요. 이렇게 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 네. 이게 뭐냐면요. 우리 손을 보호해주는 핸드크림. 아, 핸드크림을 발라요, 거기다가? 핸드크림으로 가죽 장갑도 보호해주시면 되거든요. 손에 바르는 거를요? 네. 우리 손이니까. 네. 그쵸. 제 2의 손이네요. 왜냐면 손도 우리 손이 피부가 있잖아요. 네네. 네. 가죽 장갑도 동물의 피부잖아요. 그죠? 그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같은 피부니까. 보호해줬어야 되는 건데. 아, 근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못 하니까 우리가. 네. 이게 안경 닦는 네. 천이에요. 맞아요. 안경 집에 닦는 몇 개 천으로. 있어요. 그쵸. 요거는 이제 아직 덜 말랐기 때문에 이제 세탁한 다음에 말려놓은 장갑이에요. 장갑을 끼고 이렇게 우리 손인 양 너도 상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아니 왜 이 생각을 못했지? 한 번씩 이렇게 닦아서 반짝반짝 광나네요. 네네. 윤기도 나네요, 진짜. 네, 윤기까지 나고요. 아. 또 닦아주는 효과도 있고요. 네, 네, 이렇게 네. 닦아주시면 깨끗하게 가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어머, 예. 야. 더 고급스럽다. 야, 가죽 장갑은 진짜 평생 한 번도 빨지 않는다고 예. 생각했던 저에게 네. 예, 많은 새로운 분들이 거를 그러실 것 알려주는 같아요. 네, 네. 그런 진짜 시간이에요. 해봐야겠다 이거는. 요거 네. 한번 해보시고요. 예. 그리고 또 내피 부분에도 사실은 먼지도 많고 지저분한 세균도 많이 네, 있으니까 네, 네. 그럴 때는 내피 부분만 살짝 빼내서요. 네. 그 외피 가죽 부분은 비닐로 묶어서 고무줄로 묶어놓고 네. 그 안 부분만 또 아까 말씀드린 울 샴푸로 한번 세탁해 주시면 그것도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면 야, 패딩에 장갑까지 네. 세탁했는데 보니까 지금 하나가 더 있어요. 네. 하나가 더 있죠. 이거는 어렵겠는데요, 이거는. 네. 이거 어떻게. 패딩 부츠잖아요. 패딩 이거는 부츠. 패딩 많이 이건 쓰시는데, 정말 골치입니다. 따뜻하긴 따뜻하긴 한데. 한데. 그쵸. 예. 아이들도 많이 신어요 요즘. 네. 그쵸. 이거 엄청 많이 따뜻하니까. 신는데 특히 눈 오는 날 이런 날 아. 한 번만 신고 나갔다 오면 그냥 지저분해지죠. 네. 한 번만 나갔다 오면 이렇게 돼요. 관리가 네. 어려워요. 엄청 지저분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빨까? 네. 이거는 빨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일단 부분 얼룩 나갔다 왔어요. 눈 오는 날 나갔다 왔어요. 그러면 네. 일단 얼룩만 제거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 네. 제거하는 방법 또 비법이 있습니다. 아, 네. 어떤 비법일까요? 짜잔. 뭐냐면요. 치약이에요. 치약이 또 등장하시는군요. 네. 치약은 정말 집안에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네. 양치만 하지 마시고요. 은 같은 거 이렇게 닦을 때도 좋죠. 활용하고요. 청소할 예. 때도 좋고요. 여러분 청소할 때도 쓰는 거가 쓰고. 진짜 많은데 네, 네. 이 패딩 부츠도 얼룩 제거할 때도 치약 하나만 있으면 깨끗하게 제거하실 수가 네, 있어요. 네, 네, 네. 치약을 칫솔, 못 쓰는 칫솔에 묻혀서 항상 세트로 다니잖아요. 네. 네. 묻혀주세요. 묻혀서 그냥 그 부위에? 그 부위에 그냥 그러면은 걱정이요. 해주세요. 치약이 네네. 이거는 물이에요? 네, 그냥 마모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네. 혹시 이 패딩 부츠의 색깔이나 이런 부분, 네네. 치약만 바른 부분이 네. 하얘진다거나. 네, 하얘진다거나 네네. 바랜다거나 뿌얘진다거나 막 이러지 않을까요? 이런 위험성은 없을까요? 너무 빡빡 이빨 닦듯이 네. 빡빡 문지르시면 안 되고요. 살짝만 해주시고 얼른 이제 살짝. 네네 얼른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시면 돼요. 마른 수건 마른 수건으로요? 네네. 네 주시면 네. 그 얼룩 부분 금방 닦으실 수 있거든요. 너무 오래 닦지 말아라. 네네 오래 닦지 말아주세요. 네. 네네 이렇게 닦아주시면 예. 네 보세요. 네 네. 얼룩이 금방 없어집니다. 예. 색깔이 맑아지네. 네. 이렇게 해서 금방 마른 이렇게 수건으로. 닦아주세요. 네. 마른 수건으로 금방 닦아주세요. 네. 얼룩 부분 예. 닦아주시고요. 네. 예. 바로. 없애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지우겠다 해가지고 빡빡빡빡 문지르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네네. 그렇죠. 너무 오랫동안 아주 힘을 줘서 하실 필요도 없고요. 네네. 그냥 얼룩 부분만 금방 없애주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해서 아. 닦아주시면 네. 금방 어머머, 깨끗하게 진짜 지우실 수 있어요. 네. 이 패딩 부츠 같은 경우에는 한번 네. 꺼내면 네. 겨우 내내 네. 신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뭐 겨우 내내 신으니까 일단 신는 동안에 앞부분이 얼룩지는 부분 매번 신을 때마다 신경 쓰였다면은 네. 이렇게 한번 치약을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요거 나중에 이제 다 신고 나서
봄 올 때쯤에는 이거 세탁해야 되잖아요. 세탁은 어떻게 해요? 냄새도 전체적으로. 많이 나니까요. 네. 일단 다녀와서 좀 지저분하다, 부분 네. 얼룩이 보인다. 그럼 치약과 칫솔 이용해서 살짝만 닦아주시고요. 네. 이제 전체 세탁을 하실 때는 울 샴푸가 또 있습니다. 물 샴푸. 물 샴푸에 한 번 담궈서 괜찮습니다. 이거 패딩 네. 빨듯이 네. 한 번 닦아서 조물조물해서 빨아주시고요. 그리고 네. 이제 그늘, 바람 잘 통하는 그늘에 말려주시면 되는데요. 네. 말릴 때는 이게 아무래도 부추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 안에다가 좀 두꺼운 종이를 그 아. 키친타월 심 있죠. 예. 그런 거를 넣어주시던가 아니면 네. 페트병을 거꾸로 꽂아주셔도 아. 되고요. 신문지를 돌돌 말아서 안에다가 해주면 예. 어느 정도 그 변형되지도 않고요. 모양도 네. 유지돼서 깨끗하게 세탁하실 그렇죠. 수 있습니다. 패딩 부츠 지금 안에도 보니까 털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저게 이제 에코퍼라고 그래서 인공 털도 있고 네. 실제 네. 털도 있으니까 네. 그런 네. 부분도 신경 써서 네. 말리는데 좀 네. 잘 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겨울 용품 패딩에다가 장갑에다가 네. 부츠까지 패딩 부츠까지. 예, 이런 걸 다 세탁하는 법 알려드렸습니다. 예. 오늘 형수님 어떠셨어요? 저는 여기 너무 잘 나온 것 같고요. 예. 지금 막 돈을 막 벌어가는 느낌? 예. 네, 그래서 집에 가서 바로 실천해 보고 싶어요, 진짜. 네. 네네네네. 아유, 영구형은 좋겠네. 깨끗하게 겨울옷을 입을 수 있겠네요. 자, 오늘 두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이 크리스마스 전날입니다. 네. 이제 잠시 후에 쭉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이 되면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자,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서 아주 특별한 분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이맘때 이분들을 못 만나면 왠지 허전하고 아쉽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바로 산타죠. 네. 소중한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전해주기 위해서 도심 한복판에 산타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마음까지 훈훈해지는 그 현장으로 네. 함께 가보시죠. 온 세상이 반짝이는 연말의 밤거리. 한 해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연말에 빠지면 섭섭한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 행복 메신저 산타. 선물이잖아. 전국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려고. 연말을 맞아 출동한 산타 원정대. 과연 산타 원정대는 1박 2일간의 미션을 무사히 수행할 수 있을까요? 산타 원정대 산타 원정대 행복한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서로 간에 따뜻한 정을 나눈다면 더없이 좋은 한 해의 끝자락.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건물 앞으로 도착하는 차량들. 335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정체는 추운 겨울 따뜻함을 전하려고 지금 왔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 산타로 변신한 사람들. 생각보다 따뜻하다는데 모자가. 이만한 산타들 왜 모이셨나요? 선물도 나눠주고 따뜻한 마음도 전해주고 봉사를 할 수 있고 하니까. 한 해 동안 고생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주변에서 사연을 받아 그분들을 대신해서 선물을 전달해주는 봉사활동입니다. 주변의 이웃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산타 원정대. 올해로 두 번째인데요. 보다 따뜻한 세상을 위해 뭉치이들은 다름 아닌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 매년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다시 돌아온 산타 원정대. 그 활약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두 분은 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개그맨 양상국 씨와 김승혜 씨도 함께하기로 했는데요. 착한 일하고 잘 안 하는 친구인데 무슨 소리예요? 다 같이 정말 행복하고 기쁨을 우리 다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다녀오겠습니다. 드디어 갑니다. 산타 원정대 출발! 아니 그런데 차량이 심상치 않습니다. 루돌프 빨간 코와 뿔 그리고 썰매까지. 며칠 전부터 동호 회원들이 준비한 건데요. 그렇게 오늘을 위해 탄생한 산타 전용 썰매차. 하나부터 10까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산타 원정대 출발합니다. 네, 여기는 성남 상대연동 복지관입니다. 연로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한 할머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았던 우리네 이웃에게 전하는 깜짝 선물. 그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볼까요? 사연의 주인공이 어디 계신가요? 누구시죠? 저쪽에. 임종숙 할머님 맞으신가요? 네. 이게 뭐 하는 거요?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 임종숙 할머니. 선생님이 지금 영상 편지를 쓰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희 복지관에 오셔서 봉사해 주시는 모습을 감동 깊게 보았어요. 어르신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연세가 있으시지만 남을 돕는 일에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으시는데요. 밥솥을 준비해왔어요. 이거 가짜 아니고 진짜 아니에요? 한번 뜯어보세요. 한번 뜯어보세요. 여기도. 세상에 이런 거 진짜 주는 거예요, 이거? 네. 고맙습니다, 성나님. 하니까 먼저 복지관을 찾아오셔가지고 물어보셨다면서요. 많이는 아니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남한테 도움되는 일을 조금 하고 싶더라고요. 마음을 나누면 그 따뜻함이 2배가 되는 연말. 어르신들을 위해 작은 선물도 준비했는데요. 아유, 너무 고마워요. 고맙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을 위해 몇 날 며칠을 준비한 산타 원정대. 손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특급한 맛 서비스까지 팍팍. 시원해요. 어머님이 일단 시원하시다 그러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임정숙 할머니의 손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기 해주고 이렇게 선물도 이렇게 큰 거 주시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언제나 건강하세요. 곳곳에 숨어있는 사연의 주인공을 찾아 나선 1박 2일의 여정. 이제 마지막 주인공을 만나러 갑니다. 종착지는 대전의 한 아파트. 저녁이 되면서 부쩍 쌀쌀해진 날씨. 그러나 춥다고 움츠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갑시다. 마지막 주인공이 근무하고 있다는 아파트 경비실로 향하는 산타 원정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잘못 찾아온 것 같은데 지금. 그런데 이때 아버님 아니야 아버님. 다행히 마지막 사연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택배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저희가 오늘 산타 원정대라고 선물 하나 전달하러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해주고 싶다고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막내 아들 상호예요. 깜짝 놀라셨죠? 아들하고 며느리네. 아버지 올겨울 추운데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제가 작은 이벤트 하나 준비했어요. 삼남매들 표현도 좀 서툴고 무뚝뚝하고 그래도 다 아버지가 가족 위하는 마음 다 알고 있고요. 아버지 내년에는 좀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고마워. 나도 사랑해. 자 우리 다음 주인공. 어디 계세요? 산타들 사이에서 등장하는 막내 아들. 벗어주세요 한번. 아니 아버님도 같이 벗었어. 괜찮아요. 아드님이세요. 예. 알고 계셨어요? 막내 아들이네. 사랑해요. 고마워. 나도 사랑해. 오늘 뭐 준비한 또 선물이 있잖아요. 네. 올겨울 또 유난히 춥다 그래가지고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발열조끼군요. 예. 금요 겨울은 춥지 않게 지내게 생겼네. 사이즈가 딱 맞아요. 예. 이부에서 온기가 느껴지네. 벌써요? 아직 잠그진 않았는데? 아이고 어르신 행복하시겠어요. 아버지 오늘 어떻게 좀 기분이 좀 어떠십니까? 예. 감격스럽습니다. 지금 눈물이 약간 고이신 것 같은데요? 눈물 날라 그랬어. 진짜? 추운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따뜻함을 전하고픈 고마운 이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행복을 전한 산타 원정대. 감동적인 사연들을 통해서 선물을 전해드리는 그런 과정이 정말 저에게는 보람찼고 앞으로 이런 동호 활동을 끝까지 자주 매년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전 세대를 아울러서 최고의 관심사가 바로 일자리였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각종 자격증도 준비해야 되고 또 대외 활동도 많다 보니까 취업에 대한 고민이 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 대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한민국 청년 실업자 약 34만 시대.
취업의 문을 뚫기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의 고민거리 중 하나가 바로 정보 수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알면 힘이 되는 구직자를 위한 알짜 정보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먼저 찾아간 곳은 미래의 광고기획자를 꿈꾸는 취업준비생 이승환 학생의 집인데요. 학과도 경영학과여서 우연치 않게 마케팅 공부를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짧은 시간에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조금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광고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슬로건이나 아니면은 기업 관련 홍보 마케팅 관련해서 이제 공모전을 출품했었고요. 최근에는 패션 브랜드 마케팅 그리고 기업 PR 마케팅 이렇게 2개 공모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부와 공모전, 거기다 각종 취업 정보를 수집하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 일자리 포털 사이트. 제 관심 분야를 지정해서 원하는 것만 골라볼 수 있고, 취업 지원 정책 서비스도 파악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고, 특히 경기도 산하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사이트라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채용 정보와 취업에 도움이 되는 각종 대외 활동과 교육 정보까지 컴퓨터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확인할 게 많다 보니 지원 정책, 주거 지원, 교통 지원, 생활 지원 같은 정책들은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관심사 등록을 해놓으면 미리 알려줘서 편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 정책까지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일일이 정보를 찾아 헤매는 수고를 덜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취업 정보를 찾는 것만으로 실질적인 취업 고민이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승환 씨가 고민 상담을 위해 찾은 곳이 있다는데요. 온라인과 어플을 통해 일자리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일자리 정보 제공과 직업 알선, 다양한 직업교육 지원을 통하여 모두가 일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입니다. 먼저 살펴본 건 승환 씨의 자기소개서. 취준생의 고민거리 중 하나죠. 평균 작성 건수만 14건.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자기소개서 작성 시 성장 과정에는 특별히 남달랐던 부분을 핵심적으로 쓰고, 학창 및 경력 사항은 지원 분야와 관련된 경력을 강조하고, 지원 동기와 자신의 적성, 비전을 연결해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쓰시면 되십니다. 추상적인 표현보단 구체적인 표현을, 또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상담을 모두 마친 승환 씨,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 들은 것을 저만의 것으로 활용해보고 싶고, 취업활동에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취업준비생들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봅니다.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소득과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는 참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득의 70%나 되는 돈을 빚 갚는 데 써야 한다면 상황은 더 어려워지겠죠.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 저소득층의 빚 문제에 대한 영상 준비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 2년 전 빚을 지게 된 뒤 휴대폰 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37살 A씨. 월급과 부업을 포함한 월 평균 수입 300만 원 중 빚으로 나가는 돈만 240만 원입니다. 세무는 일반 금융기관은 4군데 정도 되고요. 개인적으로다가 사채를 빌린 것도 있고요. 나 오는 대로 갚고 있는 거예요. 카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보니까 10%가 넘는 것 같던데. 한국은행 조사 결과 소득 하위 30% 혹은 신용등급이 7에서 10등급인 취약계층 중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은 2015년 142만여 명이었지만 올해 150만 명에 육박합니다. 수입보다 이자를 포함한 빚이 더 빠르게 늘면서 이들이 1,000원을 번다면 680원 정도를 빚 갚는 데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런 계층의 5명 중 1명은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 소득보다 많았습니다. 경기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높은 고금리에 노출되어 있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일부 채무 재조정 역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리가 더 오르면 이들 취약계층의 빚이 가계대출 부실의 진앙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박수입니다. 생방송 김윤욱의 굿모닝 12월 24일 월요일 순서를 마실 텐데 오늘이 네.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뭐 다 그렇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만큼은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 즐거운 저녁 보내시기 예, 바랍니다. 캐롤도 나오고 있네요. 저희는 내일 아침도 변함없이 8시에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